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대선이 딱 100일 남은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 분입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네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그리고 현 대서판을 바라보면서 하실 말씀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대표님 언론사 출연하실 때마다 아마 들으셨던 얘기일 것 같아요. 뭔가 선언을 하면 나라에 큰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 징크스 좀 깨졌습니까? 소위 그 징크스라는 게 말이죠. 손학규 참 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네. 뭐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네.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력한 사람인데 뭐가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저 자신은 그걸 그래 더 훈련을 해라. 네. 더 준비를 해라. 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의 대선 출마가 빅뉴스여야 하는데 그 뉴스를 덮는 다른 뉴스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하면 가장 잘할 사람이다. 기자들도 그렇게 뽑고 뭐 네. 교수들도 뽑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여론조사 한 10년 전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잘 안 되니까 네. 이게 뭐 그걸 이제 징크스 네. 손학규가 뭐라면 다른 게 안 돼서 묻힌다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데 저 자신은 제가 부족해서 잘 안 된 거지 하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뉴스들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의미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손학규 대표의 대선 출마가 빅뉴스가 돼야 될 텐데 빅뉴스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 갖고 나오셨으니까 아마 자신 있으시겠죠.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많은 사람들이 찍을 사람이 없다. 네. 뭐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 자신은 정치를 다 놨습니다. 네. 4.15 총선 이후에 아주 놀았습니다. 노셨어요? 산에 가고 뭐 책이나 보고 친구들하고 네. 막걸리 마시고 그랬는데 대선이 진행되는 걸 보고 정치를 30여 년 해온 사람으로 이걸 그냥 난 몰라라. 이건 너무 책임 없는 자세다.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네. 약속하는 축제 한마당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개헌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 주권에 대한 국민 주권에 네. 대한 이야기 이런 데 대한 얘기가 없어서 내가 되건 안 되건은 둘째 쳐놓고 네. 이 땅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하나로서 네. 또 정치 세계에서 뭐 꽤 원로다 이런 얘기도 듣는 사람으로 내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 대선이라는 게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네. 좌우할 비전의 그 장이어야 된다. 또 개헌 문제 이런 것은 꼭 그 토론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외치면서 네. 거기서 지금 양강구도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틈을 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네. 그런 기대를 주고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개헌이라든지 이런 정치제도, 대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정치권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제 폐지를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들고 나왔어요. 좀 이상하죠. 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폐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어요. 인사수석실에서 장관이 해야 될 일, 공사사장이 해야 될 일을 다 인사수석실에서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청와대가 의회를 다 그냥 의회가 청와대 하수인이 됐고 더더군다나 사법부까지 청와대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가고 네. 있는데 이렇게 정치가 아주 망가져 있는 나라가 없다.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정치를 회복해야 되겠다. 대통령제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대통령제 말고 다른 의원집정부제나 내각제나 이런 걸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대통령제 하에서 말도 못해요. 네.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대통령제를 바꿔서 네. 의회 중심의 참된 민주주의를 열겠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의원들이 자기 생각을 열고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네. 대통령제를 없애고 참된 민주주의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열어나가겠다. 그런 뜻을 밝히는 겁니다. 자, 대통령 자리를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네. 일성이신데 사실 의회를 바라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와 토론, 뭔가 공통분모를 찾는 행동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각제와 같은 비슷한 의회 정치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많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불신이 뭐 극도로 달해 있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뭐 40% 지금은 뭐 30% 되지만 네. 40%대를 유지하는 게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불신을 당하는 것은 대통령이 모든 걸 갖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의회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의회는 정당 간의 협의와 타협 그리고 합의를 이루는 제도인데 네. 의회가 청와대가 그 대통령을 장악하는 정당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가고 네. 그렇지 않은 정당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정당은 정부와 여당의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무조건 반대가 극한 대결 무한투쟁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쟁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세금만 축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의회가 모든 정치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면은 의원들이 그냥 무조건 반대나 무조건 대결 이런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그런 그 정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다만 정치권에 들어가면 편가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영 논리에 빠지게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편가르지 않는 네. 그 사회를 만들자. 편가르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 그겁니다. 예, 자, 이 뭐 의회 기능이 안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제의 폐단이다라는 또 배경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셨다고요? 네. 이런 아이디어들과 생각들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을 교류하셨나요? 제가 출마를 결심을 한 게 네. 얼마가 출마 선언하기 사나흘 전입니다. 네네. 뭐 그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야 이거 뭐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대선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게 뭐 한 달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출마를 결심하고 그래도 개헌과 네. 그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이런 데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을 네. 몇 분 사회적인 어른을 뵀습니다. 이 다른 자리에서 분들도요? 말씀드리지만 이홍구 총리님도 찾아가 네. 뵈서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개헌을 앞으로 네네. 주도해야 되겠습니다. 최장집 교수님도 제가 찾아뵙고 제가 출마를 네.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이니까 김종인 박사님도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그 의회 중심의 우리나라 네. 정치 체제 개편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길래 이분을 찾아뵙고 제가 이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네네. 김종인 박사, 그거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거 뭐 잘해보세요. 네네.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 뭐 지금 또 여러 뉴스의 중심에 뜨시는 분이어서 저희가 물어봤고요. 정당에 현재는 소속이 안 되어 있으신 건가요? 예, 제가 그 바른미래당 대표를 하면서 네. 민생당으로 뭐 이제 그렇죠. 대표는 돼서 통합되면서. 그냥 당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당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네. 뭐 그 회의가 있어서 뭐 초청을 하거나 일체 안 간 정도가 아니라 네네. 대답도 안 했습니다. 네. 그냥 나는 이제 정치를 떠났다.
정치를 떠난 마당에 또 탈당을 하면은 또 탈당했다 이런 뭐 뉴스가 나올 테니까 네.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 출마한 뜻이 내가 권력을 잡는다는 것보다 네.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바꾸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마당에서 뭐 민생당의 기득권에 의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네. 그렇게 해서 탈당을 했고 그 출마 선언 하루 전에 민생당 대표를 만나서 나는 이런 취지이기 네. 때문에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조직이라든지 체계가 있는 당 없이 대선을 치른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물론이죠. 뭐 제가 출마 선언에서도 나는 네. 돈도 없다, 조직도 없다, 아직 그 구체적인 뭐 준비도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면서 나홀로 대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나 어떻게 끝까지 나홀로 대선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모아져야죠. 또 네. 정치인들도 모아지고 지금은 양강구도로 틈이 없는 것 같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찍을 사람이 없는데 손학규가 나왔다. 아이고 찍을 사람이 생겼습니다. 네. 그저께 어떤 분도 만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90이 되셨는데 손학규 나왔다는 얘기 듣고 아이고 반갑다 내가 찍을 사람이 생겼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게 국민들이 이 우리 정치 체제 개편의 개혁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것이 모아져서 호응이 되고 그것이 더 모아져서 함성이 되고 그러면은 그런 국민들이 이 개혁을 기적을 이룰 것이다. 네. 그런 과정에서 정치 세력의 재편을 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비의 날개짓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의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자 그러면 그 태풍에 어디가 더 흔들릴지가 국민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있고 윤석열 후보 측도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나오신 정치적 메시지, 개혁의 메시지가 어느 후보들을 더 긴장시킬까요? 지금 그 두 분 후보나 그 양 진영에서는 네네. 손학규가 불편하겠죠. 손학규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네. 한약 분쟁도 해결을 하고 네. 또 국립암센터도 제대로 만들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는 어제 제가 방문했습니다만 네.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고 네. LG 디스플레이 단지 만들고 이 평택항이다. 평택의 미군 국제도시다. 또 수원에 있는 광교 신도시 이런 것도 제가 네. 도지사 때 만들었거든요. 네. 또 임진각에 가면 평화누리라고 하는 그렇죠. 평화의 상징 네. 그것도 만들고 했는데 저런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실용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 또 편가르지 않는 나라를 네. 만들겠다고 하면 좀 꺼려지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진영이라기보다 네.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새롭게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정당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또 이따가 지금 양강 두 후보에게 좀 어떤 말씀을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도 따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먼저 그 국민의힘 상황은 당대표도 세 번 역임하신 거죠. 자, 민주당 당대표 2번 하셨고 또 바른미래당 대표도 하셨고 네. 뭐 경기도지사, 복지부 장관, 4선 의원 사실 또 정치학자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라든지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힘을 얻고 윤석열 후보를 내세웠습니다만 당대표는 자맹을 했습니다. 그 패싱 논란도 있어요. 당대표 의견을 묻지 않고 뭔가 선거 운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경험이 이렇게 많으신 손학규 후보께서 바라보시는 분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 그 당대표와 후보 간의 퍼스널리티 차이 이런 것이 갈등을 네. 일으킬 수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치 제도 대통령제와 양당제도에 의한 대결 구도 네. 권력 싸움 이것이 그 당내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정협의 당정 간의 문제 이랬습니다. 네. 당과 정부. 그렇죠. 그 후에 대통령이고 네.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고 대통령이 정부를 지배하고. 네. 그런데 요새는 당정청 그럽니다. 네. 청와대가 따로 있어요. 네. 청와대하고 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가 되는. 네. 그 지금 후보와 그 당대표가 소위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제도의 그런 폐해가
네. 당내 문제로 비화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정청의 갈등 구조와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당대표의 갈등 구조도 비슷한 문제와 맥락이 있다. 이런 그 전에 같으면은 대통령 후보가 뭐 당을 그대로 지배하니까 네. 대통령 후보가 그 대통령 그 자신이니까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야당에도 그런 제도가 그 전이가 됐고 네. 그게 여야 할 것 없이 네. 당 대표와 후보 간의 그런 잠재적인 대결 구도가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에서부터 나와 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민주공화당이 네. 당이 국회의원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네. 당 사무총장이 국회의원들 다 공천권을 갖고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당 사무총장이 지금의 원내대표보다도 그때는 원내총무라고 네. 했는데 그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당이 그 위에 있는데 당이 선거를 하는데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해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우리나라 전통에서 나온 대결 구도 그 네. 사물이 지금 이준석 대표와 뭐 윤석열 후보 간의 이런 그 대결 구도로까지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제왕적이고 승자 독식적인 구조를 바꾸자라는 맥락을 깔고 좀 말씀을 들으시면 이 손학규 후보의 얘기를 좀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당제 연합 이런 얘기들도 하셨기 때문에 제3지대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안철수 후보도 있고 양강을 제외한 후보군들에 대한 시선도 좀 있으시고 혹시 뭐 같이 함께 하시거나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제3지대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다당제 구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당제라고 했을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독일식의 다당제, 네. 독일식의 연립정부 네. 구도인데 우리는 대통령제로 있기 때문에 양강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당 체제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제3당들이 어느 쪽에 가서 붙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네. 또 어느 쪽에 가서 뭐 조금 그 우리나라는 연립정부가 안 돼 있습니다만 네. 좀 연대를 해서 뭘 좀 얻어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3지대를 제대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뭐 이용구, 최장집, 김종인 많은 분들 만나셨는데 김병준 위원장도 만나보셨나요? 김병준 위원장은 뭐 저는 뭐 특별히 네. 예. 뭐 어제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만 네. 제가 만나 뵌 분들은 네. 우리나라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개헌을 해서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를 하고 새로운 뭐 꼭 대통령 폐지가 아니라도 뭐 그 분권형이든지 네. 아니면 내각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의회 중심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 뵌 겁니다. 예, 참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 워낙 정치적인 경험도 많으신데요.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 출마를 하셨으니까 저희 YTN 라디오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마무리 말씀 한 1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정치 그 대통령이 돼야 될 자격은 네. 아니면 정말 그 조건이라고 그럴까? 첫째는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네.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저는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막 올라섰거든요. 네. 이거 자칫하면 무너집니다. 네. 지금 선진국에 올라섰다고 그냥 자만할 게 아니고 세계적인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미중 대결이 심해지고 네.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세계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네. 또 하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바꿔나갈 개헌에 대한 능력, 그 소신을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과 비전과 또 체제 개혁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였습니다.